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건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선거철이 가까워오니까 각 정당들이요 인재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죠. 참신한 사람, 진취적인 사람, 아주 정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정치권에 많이 유입시킴으로써 우리 정치를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우리나라 정치권만큼 기득권이 힘을 쓰는 그런 영역은 달리 없을 겁니다. 정치적 경험도 필요하고 또 경륜도 필요하고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요, 세월은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건 변하게 마련입니다. 재행무상이라고 그러죠. 불가에서. 안 변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늘 피부로 느끼는 바, 경험하는 바가 뭡니까? 과학기술 얼마나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변화합니까? 그 속도는 아니지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역진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가끔 가다가 뒷걸음질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게 인류사죠. 그래서 말씀인데요. 정치적으로 아주 경험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일수록 신진들에게 그 자신의 자리를 좀 양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자리가 이게 텅 비면 정치적으로도 좀 손실이 많겠죠. 내가 없는 그 정치 생각할 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도 아무리 위대한 위인이라도요. 그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세상이 말이죠. 뒷걸음질을 치거나 전진하거나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끝없이 태어나고 끝없이 죽어가지만은 그 속에서 역사는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인재충은 바람직하죠. 그 다음에 그걸 위한 인재 영입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행사로서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선거 때가 되니까 이 얼굴에 크림 바르고 분 바르고 하는 그런 식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평소에도 이 정당들이 인재를 많이 발굴해서 영입하고 그 사람들 훈련시켜서 훌륭한 정치인으로 만들어내는 건 그게 정당들의 역할이고 또 책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요 선거용으로 이렇게 인재 영입한다 이렇게 되면요 이게 퍼포먼스거든요. 그럼 선거가 끝나면 이 사람들 금방 잊히는 그런 인물이 되고 맙니다. 물론 그중에 또 상당수는 나는 일단 여기에 발을 들여놨으니까 결코 여기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각오를 단단히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기성 정치인들 뺨치게 아주 요령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아닌 사람들은 도태되기 일쑤지요. 예? 아니면 잊히기 일쑤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영입은 당의 발전을 위해서도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또 그 대상자 그 사람을 위해서도 이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걸 각 정당의 지도부는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괜히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 인재 영입 5호다 이렇게 해서 대중에게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영환 소방관입니다. 31살. 우리 사회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인재죠. 젊은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재를 발굴해서 영입했다. 이거는 좋은 일인데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뜨악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래서 말이죠.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지금 연루된 것으로 되어 있는 입시 비리 의혹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이 당시 관행적으로 해온 행위가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 그렇게 부풀려져서 보도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관행이에요. 31살 소방관이 특권층이 아니고선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불법 행위를 그런 유형을 관행이었다고 한답니까? 관행이라는 것은 일반화된 그런 행태라든지 그런 습관이라든지 그런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관행화됐습니까? 일반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또 뭐라고 했냐면 언론에 대해서 이 사건하고 관련해서 작은 허물을 침소봉대했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불신과 의혹을 심어준다. 그걸 보면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검찰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요. 검찰 권력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견잘 세력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소방관의 이야기를 들으면 조국 일가는 이 희생자고 언론과 검찰은 가해자다 이 말 아닙니까? 한쪽은 조국 그 일가가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상실감, 박탈감을 느꼈습니까? 남의 눈에 피눈물 낸 셈이죠. 남의 기회를 박탈한 셈이고. 만약에 그게 죄가 그렇게 밝혀진다면.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왜 일방적으로 젊은 사람이, 근데 특히나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이게 민주당 말 그대로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은 인재를 영입할 때 민주당스러운 사람을 뽑았습니까? 아니면 뽑아서 민주당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런 인재 영입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의 해악이나 될 뿐이죠. 이 오 소방관을 직접 지칭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젊은 분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잘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 사람에게 그런 안 좋은 편향된 그런 인식을 심어줘가지고 그걸 대중에게 이야기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인재 영입의 해악이라는 겁니다. 민주당뿐이 아니고요. 한국당 또 다른 당들이 지금 다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는데 그 당스러운 그런 사람 뽑으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당내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민주당스러운 사람 민주당 안에 다 있고 한국당스러운 사람 한국당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다 있는 사람을 왜 또 새로 바뀌어서 뽑습니까?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이 안에서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키는 데 필요한 그런 인재, 정직한 인재, 정의로운 인재, 용기 있는 인재, 이런 사람들을 뽑자고 인재 영입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 점을 각 정당, 특히 지도부, 그 다음에 인재 영입한다는 조직, 이런 데서 각별히 좀 유념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도, 이 선거가 또 정당이 다 이 우리 민주 발전을 위해서 정말 유익한 그런 조직이구나. 이렇게 인식할 것 아니겠습니까? 각별히 좀 각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